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은 어디냐면 일부 문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등기와 물권 변동과의 관계 이것 좀 정리해 주겠습니다. 일부는 여러분 프린트면 3페이지에 제가 써놨어요. 그 3페이지 맨 위에 가보세요. 그 도표가 나와요. 부동산 일부냐 권리 일부냐 요거 일부 문제가 시험에 나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전부는 당연히 등기할 수 있어요. 부동산이 전부든 권리 전부든 당연히 등기할 수 있어요. 소유권 전부, 만약에 건물 전부, 토지 전부 이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전부가 아니라 뭐라고? 지금 일부 문제가 이게 많이 문제돼요. 여러 가운데서 이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를 잘해. 이게 이해. 그리고 응용이 많이 돼. 자, 일부가 문제되는 것은 첫째, 이것이 자, 부동산의 일부냐 부동산의 일부냐 또는 권리 일부냐. 권리 일부를 우리가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지분이라고. 지분. 권리 일부를 지분이라고 그래요. 자, 부동산 일부라는 건 뭐예요? 이 부동산은 토지나 건물의 일부 이런 얘기죠. 토지나 건물 일부. 왜 이게 응용이 많이 되냐면 나중에 이것은 합필 제한, 합병 제한 문제하고 다 연결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이해할 때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를 먼저 생각해요.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자, 부동산의 일부는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당연히 보이는 게 정상이. 안 보인다면 장님일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 건물 중에서 방이 두 칸 있더라. 두 개 있더라. 그럼 여기 1번 방, 2번 방. 자, 2번 방 보입니까? 하면 보이지. 눈에 보이면. 보이죠? 이건 이 건물 전부가 아니라 일부잖아. 그리고 여기 토지가 한 필지가 있다. 토지 한 필지가 있다. 세종시 여기 나성동에 있는 10번지 토지인데 한 필지 500제곱미터의 토지가 있다. 이 오른쪽 반 보입니까? 하면 보인다. 이렇게 맞지. 이건 토지 일부, 이거는 건물 일부. 눈에 보이면 뭐 할 수 있어? 사용수익이 가능해. 사용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권리 중에 어떤 권리를 할 수 있다? 용익권을 할 수 있어. 즉 용익권이라는 것은 물권 중에서는 뭐가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권. 물권 중에서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말하는 것이고 채권 중에서는 뭐가 있어? 임차권. 이건 용익하는 권리란 말이에요. 이런 자, 용익하는 권리는 부동산의 특정 일부에 이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정 일부를 우리가 사용수익할 수. 방 한 칸만 전세권 설정해 주세요. 임차권 쓰겠습니다. 할 수 있죠. 토지 오른쪽만 지상권 설정했습니다. 할 수 있지. 오른쪽만. 여기 펜스 쳐주세요. 오른쪽만 쓰게. 이렇게 할 수 있죠. 눈에 보이면 뭐가 된다고? 사용수익이 돼. 사용수익이. 눈에 보이면 사용수익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건 또 안 돼. 눈에 일부는 일물 일권주 원칙상 부동산 특정 일부를 소유권을 이전해달라. 자, 방 한 칸만 이전해달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방 한 칸만 이전 등기 해주라. 해줄 수 있어 없어? 나 아파트 방 한 칸만 좀 사겠다.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토지 오른쪽만 이전해줘요. 할 수 있어 없어? 자,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토지 오른쪽만 이전해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이거 오른쪽을 이전 못합니다. 이전을 하면 어떻게 돼? 잘라야 돼. 그럼 자르면 뭐가 돼? 부동산 일부가 아니야 이미. 그래서 뭐가 된다 이건? 전부가 된다 그죠? 전부? 그래서 자, 소유권 이전이나 이런 건 부동산 일부를 이전할 수 없고 저당권 즉 담보 설정. 요 담보 설정도 부동산 일부에 안 돼. 왜? 담보란 건 부동산 전체의 가치를 평가한 거예요. 만약 이 아파트나 건물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 돈을 빌렸다. 이 전체 가치가 얼마냐? 이걸 평가했지. 만약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걸 경매로 넣어가지고 매각당하면서 우선 변제를 받은 거야. 그럼 매각한다면 뭘 파는 거야? 부동산 전체를 파는 거야. 경매로. 강제로 매각하는 거지? 임의경매, 강제경매가 있겠지만 이렇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임의경매라고 그래. 경매를 통해서 팔아서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겠다는 거니까 경매로 방 한 칸만 경매 넣어달라? 안 되지.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는 거니까 전부를 목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설정은 부동산 특정 일부, 부동산 일부에는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 알겠어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눈에 보이면 용익권 설정 가능한다. 근데 일부를 이전하거나 담보 설정 안 된다. 그러면 이전을 전제해서 뭐가 안 되는 거야? 이전 가등기도 안 되는 거.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이거 왜? 이전할 수 없다면 이전 가등기도 못 하는 거예요. 가등기는 이전을 전제로 해서 가능한 거기 때문에.
또 담보 설정이 안 되면 뭐도 안 된다? 담보 설정을 했을 때 이게 가압류나 압류, 또 처분금지 가처분, 경매기입 등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이전성을 전제로 해놓은 나온 말이기 때문에 이전이 안 되면 이런 것도 다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 일부에 대한 가압류 할 수 있다. 맞아 틀려? 안 되는 가압류는 일부 이전 못하는 가압류도 못하는 거예요. 토지 일부에 대해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틀리지? 토지 일부는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 설정할 수가 없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권리 일부는 뭐야? 지분이야, 지분. 지분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예를 들어 이게 A 소유일 때 단독 소유면 A가 소유권 하나를 다 가지고 있어. 일물 일권주의상 이 건물에 소유권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의 소유권을 A가 반만 가지고 있어. 그리고 B도 반을 가지고 있어. A, B가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다. 지분의 합은 총 1이 나와야 돼. 이렇게 될 수 있지? 그럼 A 지분 2분의 1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소유권 지분 2분의 1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지분을 보인다고 하는 사람이 가끔 나와요. 그건 특수 능력자입니다. 일반인들은 지분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는 보인대 설명해봐라. 대단한 능력자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공부하면 안 됩니다. 남들이 못 보는 걸 보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지분이라는 개념은 권리 불량적 일부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 안 보니까 뭘 못한다? 사용 수익을 못해. 즉 용의권 설정 못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건물 2분의 1 지분 후에 전세권 좀 설정해 주세요. 그럼 2분의 1 지분 후에 들어가서 살 사람이 누가 있어? 지분이 보여야 들어가서 살든가 말든가 하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 권리 일부인 지분이라는 거, 불량적 일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가시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의권 설정을 못 한다는 거야. 그렇지만 권리를 이전하거나 담보 설정은 지분은 자유롭게 이전할 수도 있고 담보 설정도 가능해요. 지분은. 이건 되는 겁니다. 지분은 이전하거나 담보 설정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분에 대한 가등기도 되고 가압류도 되고 처분금지 가처분도 되고 지분 경매도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요 안 되는 부분을 신청하면 등기 해준다 안 해준다? 요거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지. 안 해주면 뭐라고 그래? 등기를 각하 사유. 사유 중에 몇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11가지 중에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니까 등기상이 아닌 때야. 2호 위반. 등기됐다면 효력이 있어 없어? 등기됐다면 효력이 있어 없어? 아무 효력이 없어요. 1호나 2호는 당연무효 등기야. 당연무효. 그래서 등기관이 다 직권 말소해버려요. 29조 제2호 위반 등기 안 해준다. 그러면 이 문제는 나중에 부동산 일부 문제는 이건 합필 각하 여기 합병이나 여러분 지적에서 합병 제한사를 배웠어요? 제한. 합병 제한 배웠어 안 배웠어? 뭐 어떤 경우에 합병할 수 없다 했지? 갑자기 물어보면 또 아무 생각이 안 나지? 합병할 수 없는 거. 일필지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임창용 이외의 등기가 있으면 합병할 수 없다 했지. 이게 등기가 오면 똑같이 합병이라는 말 안 쓰고 뭐라고 한다? 합필의 제한 또 나와요. 그래서 왜 합병 제한이나 등기법이면 합필 제한이 여기서 나오느냐? 이 문제는 이 부동산 일부 문제와 연결된 거예요. 요 부분하고 요 부분과 연결된 거예요. 요거 다 연결된 거예요. 여기. 자, 그럼 보세요. 이게 나중에 연결해서 생각할 때 합병 제한이라는 것은 자, A 소유 토지 두 필지가 있어. 자, 이 두 필지 토지를 합병시키면 몇 필지가 된다? 한 필지. 이걸 지적에서 합병이라고 했어. 등기부에서는 합필 등기라고 그래. 그러면 지번 결정해야지? 얼마야? 선순위 지번. 합병에 따른 지번 결정 방법. 그다음에 경계나 좌표 면적은 불필요한 거 지우면 돼요. 이게 경계, 좌표값 결정했고. 면적은 합산시키면 돼요. 이게 합병이에요. 그럼 합병을 하면 이렇게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 합해두는 한 것을 합병이라고 했는데 이 합병에 제한 사유가 있다. 제한은 뭐예요? 합병할 수 없다. 이런 어떤 경우 합병할 수 없다고 했어? 1필지 요건이 갖추지 못했거나 몇 가지? 6가지 얘기했지? 어떤 거예요? 그렇죠. 지번 부여적이 다르다. 집안이 연속되지 않았다. 지목이 다르다. 용도가. 그 다음에 축척이 다르거나 소유가 다르거나 등기부가 다르면 1필지 요건이 안 되니까 합병 못하는 거예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요건 또 얘기했어. 여기서 되는 권리가 있고 안 되는 권리가 있다. 여기서 임차권이나 창설적 공동자 용익물권. 왜 용익물권 임차권 여기서 나오느냐? 이거는 되고 이걸 뺀 나머지 권리는 안 된다고 얘기해 줬던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거 합병체는 여기 11번지에 A가 B한테 지상권 설정했어. 지상권은 11번 전부에 설정됐지? 예? 그러니까 전부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했잖아. 부동산 전부는. 뭐 전부는 이전할 수도 있고 설정할 수도 있고 뭐 아무 제한이 없어. 용익물권 설정하나 담보물권 설정 아무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11번지 전부를 지상권 설정하든 이건 또 저당권 설정하든 아무 장애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합병해보니까 11번지 전부 합병하면 뭐가 되는 거야? 합병 후 토지 일부가 돼버려. 일부. 부동산 일부로 바뀌어버렸지 이게? 그럼 일부에 들 수 있는 권리가 뭐 일부 용익권, 임차권 된다겠지? 그러니까 여기 임차권이나 용익권이 있으면 합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부가 됐으니까. 근데 만약 이게 B한테 저당권 설정이 났다고 봐. 저당권은 전부니까 됐어요. 이때 11번지는 합병 전에는. 합병해보니까 뭐가 돼? 일부가 돼.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 대한대,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 대한대 안 되니까 뭐 할 수 있다? 합병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눈에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이거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일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그러니까 뭐가 돼? 사용수익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용익권 설정이나 임차권 설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근데 권리 일부는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용익권 설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험 많이 나와요 또. 그래서 부동산 일부냐 권리 일부냐 이 말을 잘 기억해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앞 페이지로 넘어와서 여러분들 2페이지 맨 밑에 보면 프린트물 거기 등기와 물권 변동과의 관계, 이거는 이제 민법 문제이기도 하고 등기에서도 자주 나와요. 그래서 여기선 어디를 보냐면 책에선 181페이지 층 180. 요것도 책에 도표가 그림이 어디 하나 있을 거예요. 요거는 일부 문제는 여기 175페이지 그림 있는 건데 그 내용만 알면 됩니다. 지금 얘기한 거. 그럼 책 한번 177페이지 그 기출문제 한번 보세요. 책 177페이지 좀 잠깐 펴보세요. 지금 요 내용 가지고 한번 기출문제도 이렇게 나와. 자, 등기할 수 없는 경우는 지상권을 목적으로 근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자, 이건 이제 민법 공부도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상권. 자, 저당권이 대상은 뭐예요?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은 무엇을 목적으로 한다?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죠. 소유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하지? 아니, 아파트를 담보로 지었어. 아파트 뭘 담보로 지은 거야? 소유권을 담보로 지었지. 또 민법 371조에 가면 뭐가 나와요? 저당권이 대상은 지상권과 전세권도 저당권이 목적이 된다고 하지?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한 저당권은 지상권, 전세권 등기에 부기 등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소유권 목적 저당권은 주등기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당권 다 소유권 목적이에요. 거의 다. 알았습니까? 근데 지상권이나 전세권 목적 저당권도 돼요. 지상권 목적 저당권 설정 가능합니다. 근저당도 당연히 되는 거고. 2번으로 질문 보시면 부동산 합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 합의 지분은, 자, 합의라는 걸 어디서 배웠어요? 지난번에 여러분 들었던 사람. 합의는 언제 쓰는 말이 합의요? 그렇지. 민법상 조합재산. 민법상 조합재산 소유 형태 합의야. 그럼 민법상 조합은 당사 적격이 있다 했어 없다 했어? 민법상 조합은 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합 앞으로? 여러분 지난 시간에 다 해줬는데 적격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해줬죠? 적격 있는 사람이 뭐 있다 했어? 당사 적격. 자기 앞으로 등기할 수 있는 사람.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차연인.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법인. 등기법에 보면 뭐가 있어? 비법인 사단재단. 요게 종중 같은 거 여기서 있었죠. 적격이 없는 게 뭐가 있어? 태아. 판례가 처한 정지조건서에 따를 때. 그 다음에 민법상 조합. 민법상 조합은 조합 앞으로 등기 능력이 없어요. 즉 당사 적격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뭐한다? 조합원 명의로 합의 등기를 따로 해야 된다 했지. 합의 지분은 등기하지 않습니다. 민법상 합의 지분은 있지만 합의 지분 등기가 없어. 알았어요? 그러니까 합의 지분이 등기 안 되는데 가압류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걸 어떻게 가압류해? 지분이 공유 지분은 등기가 되니까 가압류가 되지만 합의 지분이랑은 등기 대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가압류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 다음 3번 부동산 공유 지분에, 지분은 아까 뭘 할 수 있다? 지분은 처분할 수 있지? 이전할 수 있어. 이전했으니까 뭐가 된다는 거야? 가등기, 가압류, 처분금지, 가처분 다 된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지분, 공유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되는 거예요. 임차권, 권리에 대한 가압류 이건 다 되는 거고, 전세권 가압류 이거 권리에 대한 거니까 가압류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동산 일부 문제와 조금 연동된 문제들이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기출 문제들이 안 나와서 대표적인 게 한두 개씩만 들어가 있으니까 설명은 많이 못하지만 이렇게 요 응용하는 범위가 넓다는 걸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일부가 응용하는 범위가 넓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등기와 물권 변동과의 관계는 어딜 보냐면 민법 187조 문제예요. 예, 여러분 책에서는 181페이지 보세요. 181페이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자, 거기 181페이지 보시면 책에서는 자, 등기와 물권 변동과의 관계는 첫째, 등기가 무슨 요건? 효력 발생 요건으로 가는 건 어디야? 효력 발생 요건으로 가는 것은 법률 행위로 인한 경우. 등기가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 처분 요건, 즉 처분 요건이란 건 뭐야?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기지만 처분하려면 등기하라는 거죠. 요게 민법 186조냐, 민법 187조냐 이런 문제인데 이건 민법 문제이기도 하지만 등기법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등기법에서는 결론은 뭐냐? 물권 변동과 관련해서 등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기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요건 민법 문제가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등기 오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요 물권 변동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등기 절차를 같이 물어볼 수가 있어. 등기 절차는 무엇과 연결됐다고 했어요? 등기 절차. 등기 절차의 개시 몇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죠? 들었던 사람들 1월달 등기 절차 개시 몇 가지가 있다고? 예? 가지수를 생각나야지.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등기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계기 몇 가지가 있어요. 등기관은 어떻게 등기를 합니까? 자, 보세요. 등기소에 가면 누가 있어요? 여기 등기관이 있어. 그럼 등기 절차의 개시에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절차 개시 몇 가지가 있다고? 4가지. 첫째, 신청해야 돼, 신청. 근데 신청하는 주체가 일반인이 아니고 관공서일 때는 이걸 뭐라고 쓴다? 촉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주체 관공서일 때 쓰는 말이에요. 신청 또는 촉탁에서 개시된다라고 얘기해줬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등기관이 직권할 때가 있다 했지? 직권. 그리고 이 신청 과정에 법원의 명령에 의한 경우가 있다. 이건 2가지 예외입니다. 2가지. 그래서 절차적으로 봤을 때 절차에 계신 총 몇 가지가 있다? 4가지. 등기 절차 계신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다 알면서 왜 모른다고 그래요. 자, 신청할 때는 원칙이 뭐야? 원칙은 공동신청. 그런데 예외,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거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특수한 경우는 단독신청. 이렇게 되죠. 이건 둘 다 공동이든 단독이든 다 뭐야 이거? 신청이라면 신청. 이 신청도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게 있고 제3자가 하는 것도 있어요. 오늘 그것도 다 공부할 거예요. 특수한 것도. 그러면 보세요. 자,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고 그래? 매매로 인한 경우, 이거 법률이니까 어디로 가야? 민법 186조지? 등기하야 효력이 생기는 거야. 그럼 등기 절차는 뭐예요? 여기 등기 절차는? 매매는 당연히 공동신청으로 해야지, 공동신청. 그러면 법률 규정에 따른 경우 상속, 예를 들어 상속을 보세요. 상속은 등기 없이 물권 취득했어. 그럼 등기 절차는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서? 상속등기 어떻게 한다고 했지, 전에? 단독 신청. 상속인이 아무리 말해도 다 단독 신청하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만약에 경매는 뭐야, 여기? 경매.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이에요. 그럼 등기 없이 물권 취득하지? 언제? 매각 대금을 완납한 때. 경매 대금 완납하면 그냥 등기 안 해도 자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등기 절차는 어떻게 돼? 등기 절차는 경매 따른 등기는 어떻게 해? 법원에서 촉탁. 촉탁 등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판결. 자, 여기 판결.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긴 판결은 무슨 판결이에요? 형성 판결만 그런다. 형성 판결만. 이행 판결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등기해야 돼. 어떻게? 단독 신청. 원래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협력을 안 하니까 판결받아 단독으로 하는 거지. 이렇게 각종 물권 변동을 물어봤을 때는 등기하여야 되느냐, 등기 없이냐, 이거 2가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등기 절차를 물어보면 이렇게 공동 신청이냐, 또는 단독 신청이냐, 촉탁 등기냐, 무슨 뭐 직권이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등기 절차를 물어보면 이거. 예를 들어서 유증 물어보면 이거 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또 이제 유증은 뭐냐? 2가지가 있어요. 포괄 유증이 있고 특정 유증이 있다. 특정 유증.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이 있어. 유증에 따른 물권 변동. 유증, 포괄유증은 무엇과 같다? 포괄승계의 상속과 같아. 그러니까 물권 변동은 어떻게 돼? 여기서 등기 없이 물권 변동. 특정유증은 어떻게 돼? 수증제 앞으로 등기를 하야 물권 변동. 물권 변동을 물어보면 유증은 두 가지 나눠지는 거예요. 민법 187조에서 얘기하는 상속과 같이 보는 유증은 포괄유증만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회사병이나 포괄유증. 특정 유증은 뭐라고? 수증제 앞으로 등기했을 때 물권 변동. 그럼 등기 절차를 물어보면 이건 또 다른 문제야. 물권 변동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등기는 어떻게 하느냐? 유증에 따른 등기는 다 당사자 공동신청. 이것은 공동신청. 공동신청으로 등기 이루어집니다. 수증자가 등기 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이 의무자 돼서 공동신청해야 돼. 이렇게 여러분들 앞으로 문제 풀 때 이런 걸 물어보는지 등기 절차를 물어보는지 이걸 구별 잘해야 돼. 물권 변동과 관련된 거냐 아니면 등기 절차를 물어보는 거냐. 자, 그럼 민법 187조가 문제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자, 물권 변동 시기가 명확하면 이건 상관없어요. 왜? 등기를 하야 효력이 생기니까 등기한 시점은 다 등기에 나타나 있지. 그래서 효력 발생 시기는 뭐라고 표현했지? 자, 접수 시기는 언제라고 했어요? 접수는 언제 접수된 걸로 본다 했죠?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되면 접수된 걸로 보고, 등기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라고 했어요?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때부터. 접수한 날짜는 등기부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어요 다. 그러니까 이렇게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건 등기부에 나와 있으니까 명확한 거야. 근데 이건 뭐야?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겨? 그러면 외부에서 명확하게 알 수 있어 없어? 모른단 말이야. 그럼 이 민법 187조에 따른 물권 변동 예시를 든 거 앞에 네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상속, 공용징수, 이건 일반 수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용, 공용징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판결, 경매 이렇게 네 가지 언급하고 예시를 들었어.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다? 기타 법률 규정. 이거 말고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게 기타 법률이라겠지만 요거는 성문법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문법, 그 다음에 관습법, 그 다음에 판례까지도 포함한 넓은 개념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넓은 개념이야. 상속과 같이 보는 포괄승계 들어간 게 보다 여기 포괄유증 여기 들어가. 포괄유증이나 회사합병, 회사합병 같은 경우도 등기 없이 물권 변동. 물론 이 등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착각 만드는 게, 등기는 부동산 등기, 이 부동산 등기도 있고 법인, 즉 상업 등기로서 법인 등기가 있어요. 상업 등기. 회사 설립, 설립 등기나 증자, 감자 했을 때 또 이사 변경 이런 거 했다는 등기들 있죠. 이런 것들, 이런 건 법인에 관련된 등기지 부동산 등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이 말이 이해됩니다. 상속은 언제 물권 변동이 생긴다? 피상속인 사망시. 사망시 등기 없이 자동 물권 변동이 생겨. 그다음 포괄유증도 언제? 유증자 사망시. 사망시. 그래서 아까 특정 유증과 포괄유증 차이가 있고, 이 포괄유증은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기는 이 민법 187조. 그 다음에 회사합병은 언제 물권 변동이 생길까요? 회사합병 언제? 언제 물권 변동이 생긴다? 합병 등기 시. 합병 등기했을 때, 이때 이게 무슨 등기야? 상업 등기로서 법인 합병 등기란 거예요. 이해 안 가면 과거에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합병돼서 새로운 국민은행이 생겼어. 그럼 주택은행이 가지고 있던 토지, 건물, 저당권, 근저당권 같은 각종 물권은 등기 없이 새로 설립된 국민 앞으로 넘어갔어. 언제 넘어간 거야? 합병, 법인 합병 등기했을 때 넘어간 거야. 새로운 국민의 합병돼서 탄생하면 종전 주택은행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물권 등기 없이 넘어간 거예요. 왜? 포괄승계이기 때문에. 여기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두 가지 얘기 준 거야. 등기하는 부동산 등기만 있는 게 아니라 법인 등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등기만 알다가 합병 등기하니까 왜 등기 없이라는데 또 등기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가끔. 이건 부동산 등기와 별개의 법인 합병 등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래서 거기 이제 프린트물에 그거 써놓으셔야 돼요. 거기다 상속 사망시 포괄유증은 언제라고? 유증자 사망시. 회사합병은 언제라고? 합병 등기시. 이 말 써놓으라고. 거기 가로 쳐놨죠. 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제 공용징수 수용은 언제냐? 수용은
강제적으로 공익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이건 언제냐? 수용 개시일. 수용 개시. 재결한 날짜가 아니다. 요 조심하세요. 재결일이 아니라 수용을 개시한 날.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기는데 이것은 보상금 지급이 전제가 돼야 돼. 그래서 보상금 지급을 정지 조건으로 수용 개시일에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보상금 지급을 정지 조건으로 한다. 즉 보상금을 지급해야 수용 효력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판결은 형성 판결만 말하고 이때 여기는 반드시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기는 판결은 형성 판결만. 판결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 뭐라고 했죠? 이행 판결, 형성 판결, 확인 판결이 있어요. 이건 주문의 형태 가지고 다 나타나. 주문, 판결, 주문, 결론에 법률 관계의 발생 변동 소멸 효과를 직접 나타내는 것은 형성 판결. 그 다음에 어떤 절차 이행을 명하는 것은 이행 판결. 자, 피고는 원고에 금 1억을 지급하라 이런 게 다 이행 판결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불확정한 법률 상태를 확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확인 판결이에요. 채무 부준재 확인의소. 나는 돈을 갚았는데 상대방이 자꾸 안 갚았다고 주장한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채무 부준재 확인의소에서 확인 판결을 받아놔야 돼. 그래야 나중에 어떤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민법 187조의 판결 무슨 판결이라고? 형성 판결만. 이건 오로지 형성 판결만. 예외 없어요. 여기는.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기는 거. 이때 언제 물권 변동이 생긴다는 거야? 시점은 판결 확정이 되지. 이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시. 자, 경매, 이 경매는 공경매를 말하고 즉 민사 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하는 거예요. 언제다? 언제 물권 취득한다고? 경매의 경우 대금 완납시, 매각 대금, 대금 완납한 날, 완납시. 오늘 냈다. 오늘부로 소유권 취득한 거예요. 여러분이 경매를 물건을 받았다. 물건이 굉장히 좋은 물건이야. 그럼 대금을 빨리 내야 돼? 천천히 내도 돼? 빨리 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소유권 취득하려면 오늘 내야 돼. 오늘부터라면. 한 달 줬다고 해서 한 달 천천히 한 달 있다 낸다고 하다 보면 나중에 경매 또 취소해버려요. 그런 것만 전문해주는 법무사도 있어요. 왜냐하면 급전을 돌려다 경매를 전부 다 취소시켜버리고 원래 돌려버리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낙찰 받아서 지금 매각 기일이 대금 납부 기한이 딱 정해졌으면 마음에 들면 빨리 내야 돼. 그래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금 내버리면 이제 더 이상 돌릴 수 없어요. 아, 그럼요. 내가 경매 낙찰 받았다고 느긋하게 30일 여유를 줬네. 돈을 준비해 천천히 내지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 모든 게 비용 다 처리하고 다 원래 돌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경매에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딱 봐서 물건 보면은 이거는 경매로 끝날 물건이다 아니다 다 알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쪽 뭐 얼마 전에 제가 하나 검토한 게 시간은 뭐 저기 이 장례식장 같은 거 있죠. 신축 장례식장이 경매로 나왔어요. 근데 그게 한 예를 들어서 50억 정도 간다. 근데 부채 액수가 50억 전후야. 그럼 경매로 끝까지 갈 것 같아? 안 갈 것 같아? 예? 그 평가액이 50억인데 지금 은행 채권이나 이런 거 계산해 보니까 약 50억 정도 채무가 있어. 경매로 날아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유지될 것 같습니까? 응? 보통 경매로 날릴 때는 아파트가 1억짜리 여기 얼마 정도 가면 대략? 이세중 씨에? 한 3억쯤 가나요? 그럼 3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은행 채권액이 보니까 한 2억 7천에다 개인이 3천만 또 들어간 게 있어. 경매로 날려버릴 것 같아? 아니면 그냥 유지될 것 같아? 여러분 생각할 때 경매로 날릴 물건들은 채권액이 훨씬 초과하는 것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굳이 뭐 예를 들어서 채권액 한 5억이나 6억 나가는 거야. 그럼 3억짜리 그걸 돈 갚고 그걸 되돌리려고 할까요? 그냥 경매로 그냥 날려버릴까요? 날리지 당연한 얘기죠. 애써 자금을 끌어다가 건물 줬는데 부채가 지금 50억짜리 그 자산 가치가 있는 빌딩을 져놨어. 새로 영업을 하려고. 근데 이자를 조금 안 내고 오다 보니까 경매에 들어왔어. 그러면 채무자가 그걸 어떻게 돈을 빌려다가도 그걸 유지하려고 할까? 그냥 경매로 날리려고 할까요? 유지하려고 당연히. 그런 거 경매에 들어가도 다 취소돼 버려 나중에. 그러니까 그런 거 들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딱 보면 알잖아요. 경매로 나가는 건 50억짜리인데 100억 빚이 있어.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 돈 갖다 갚겠어 안 갚겠어? 안 갚아. 그건 못 갚아. 그런 건 경매로 정리하는 게 나아서요. 그래서 경매도 좋은 점이 있고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참 복잡한 물건을 깨끗이 정리해서 법률적으로 재탄생시켜버려요. 그러면 깨끗한 상태 되잖아요. 그리고 채무자도 도저히 해결 못하는 걸 방치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효율적으로 이걸 정리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채권액을 다 봤을 때 지나치게 채무초가 아닌 이상은 경매 끝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럼 굳이 쫓아다니면서 애쓸 필요가 없어요. 열심히 해서 막 그냥 며칠 밤새고 쫓아다니면 분석하고 쫓아다녔더니 나중에 경매 취소. 그러니까 허탈하지. 물론 몇 번 쫓아다니다 보면 이건 안 되겠다. 우선 안 들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낙찰까지 안 간다니까요. 가다가 대체로면 그 평가액 전후에서 크게 오버 안 되면 다 유지해요. 물론 부동산별로 차이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평가. 그러니까 누구는 하고 싶어서 합니까? 채권자들이 와서 경매 놓고 막 그러는데 나도 하고 싶어서 하나? 채권자가 그냥 들어오면 이거 해결 뭐 막무가내로 경매 넣는 사람 많아요. 왜냐면 압력 수단으로 빨리 돈 달라고 경매 넣어버리면 일단 경매 뜨잖아요. 그럼 채권자 중에 채무자 중에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 내버려 둬요. 까지 해봐야 지 한참 노력하다가 또 갚아버리면 그만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굳이 경매를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그 경매라는 것은 임의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해서 하는 것들은 담보 실행 이자 같은 거 연체되거나 그러면 일정 기간 지나면 당연히 경매 다 자동으로 들어와요. 다 그 비용 다 내줘야지. 그 전부 다 취하시키고 없애버리려면 비용 좀 더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궁극적으로 경매로 안 넘어간다는 거야. 자, 이건 이제 지금 얘기들은 시험과 관련 없는 얘기였습니다. 시험 관련된 건 어디야? 요거 대금 완납 시, 판결은 판결 확정 시, 수용은 수용 개시일에 등기 없이, 상속은 사망 시에 등기 없이, 포괄유증도 사망 시에 등기 없이, 회사합병 합병 등기 시에 부동산 등기 없이. 전부 다 뭐라고? 이건 등기 없이. 요 핵심 되나요? 이거 등기 없이. 등기 하여야 넘어가면 이쪽으로 가야 돼. 등기 하여야. 이건 등기 없이 187조. 법률행위로 갔으면 이쪽으로 가야 돼. 법률행위 전부 다. 법률행위다. 그러면 이쪽 186조 등기 하여야. 예를 들어 소유권 포기는 뭐야? 소유권 포기. 소유권 포기. 예? 법률행위. 법률행위죠? 뭐야? 그 중에 단독행위. 상대방 있어요? 없어요? 종류에 따라 다르지. 뭐야? 제한물권의 포기는 상대방이 있을 것이고, 그냥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이 없을 것이고. 그럼 소유권 포기는 법률행위니까 어디로 가야 돼? 둘 중에 어디로 가야 돼? 등기하여야. 그럼 소유권 포기하면 그 소유권 어디로 가는 거야? 자, 부동산, 무주부동산 누구 거야? 국가지. 그럼 국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등기해야. 그럼 소유권 포기했다고 해서 소유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민법 186조에 따른 물권 변동이므로 어디? 국가 앞으로 등기하여야 물권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이 개념을 이해하시라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럼 기타 법률 규정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자, 법률 규정,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한다? 법률 규정, 줄이니까 뭐야? 법정. 이 스님 이름이 아니에요. 법정 나가면 이게 뭐다? 법률 규정을 줄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정이란 단어가 붙으면 전부 다 뭐다? 등기 없이. 예를 법정 지상권을 취득했어. 그럼 등기해야 돼요? 등기 없이요? 등기 없이 취득한 거지. 법정 저당권을 취득했어. 뭐야? 등기 없이. 법률 규정에 의한 거니까 등기 없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처분에서 등기하는 것이지 취득은 등기 없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종류가 많아요. 이건 뭐야? 공유수면 매립. 공이 뭐야? 공유수면 매립. 어디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서. 등기 없이. 언제 취득한다? 지적에서 배웠죠. 신규 등록에서. 언제? 매립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을 첨부한다 했지. 준공이 떨어지면 등기 없이 취득하는 거예요. 원시 취득. 그러면 신 뭐야? 신축 건물 신축했어. 언제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신축 건물을 완성하면. 완성이 언제야? 시점이. 사용 승인을 받으면. 준공. 사용 승인 받은 날짜. 이게 신축 건물 소유권 취득. 이건 판례가 인정하는 거예요. 판례가. 언제? 준공이 되면 당연히 취득하는 거예요. 등기 없이. 이거 뭐야? 피담보채권 소멸에 따라. 자, 피담보채권이 소멸되면 뭐가 없어집니까? 담보물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가끔 어떤 분들 이런 분이 있어. 목사님도 옛날에 한 10년 됐나? 어떤 분이 저희 교회 다니는 목사님이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해 놨어요. 근데 오래됐는데 받을 수 있나요? 물어보더라고. 저당권 설정해 놨으니까 담보가 있으니까 계속 있었겠지. 근데 저당권은 자, 이런 민법 시간에 배웠을 때 주된 권리일까 종된 권리일까? 저당권은 주된 권리야 종된 권리야? 주종관계도 이거 생각을, 민법이 다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돈을 빌려줬습니다. 채권 있어. 이건 채권이야. 채권. 소비대책이야. 채권 있어. 여기에 담보를 설정해줬어. 저당권. 채무자가
그러면 이게 채권 이게 뭐야? 이게 주된 권리. 이건 뭐야? 종된 권리야. 종된 권리. 이게 주된 거야. 이게 없어지면 이것도 따라서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저당권이 살아있으면 이것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갚으면 돈을 갚았어. 전액 1억 다 갚았어. 저당권은 자동 소멸이야. 왜? 민법 187조에 따라서 피담보채권 소멸에 따라 담보물권은 자동 소멸하는 거야. 등기 없이. 등기부에 저당권이 있어도 뭡니까? 무효의 등기지. 왜? 소멸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말소해야 돼. 말소. 이해돼요? 그러면 만약 저당권 설정해 놨다가 돈을 안 갚으면 느긋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채권은 어디에 걸린다? 일반 채권은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 소멸시효. 채권 소멸시효. 민법 시간에 소멸시효 얘기 들었어 안 들었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얘기 들었어요? 예. 채권 행사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것은 없는 게 더 당연한 거야. 한 10년 동안 일반 채권 돈 달라고 한 번도 안 했어. 그럼 뭐야? 일반적인 권리 관계는 없는 거로 해보는 게 낫다는 거야. 한마디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소멸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해버리면 소멸시효를 주장하면 얘가 채무자 행사하세요. 소멸시효 소멸했어. 그럼 뭐야? 이 저당권도 소멸한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저당권 설정해놨다고 해서 무한정 그냥 안전한 게 아니고 채권 행사를 하고 있어야지. 어떻게? 이자를 꾸준히 받았든가 뭔가 이행 청구를 했든가 무슨 절차가 있었어야 소멸시효가 중단이 돼가지고 여전히 유효한 거지. 그냥 내버려 두면 소멸시효로 완성되면 뭐 소멸시효로 끝났다고 하면 이제 더 이상 받지 못합니다. 자, 이게 뭐예요? 거기 잘 보세요. 이게 P가 뭐라고? 피담 거기 한 글자씩만 써놔서 많아서 제가 피담보채권 소멸에 따른 담보물권 소멸은 등기 없이 소멸한다. 그 다음에 소멸시 완성. 소멸시에 걸리는 권리들 있죠? 그럼 소멸시에 걸리는 물권. 소멸시 완성. 그 다음에 존속기간 만료로 인한 용의물권 소멸. 전세권이 존속기간이 지나버렸어. 그럼 전세권은 소멸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존속기간 만료로 인한 용의물권 소멸, 등기없이 물권 변동. 그 다음에 요거 시험 많이 나와. 무효 취소 해제라는 물권의 복귀. 자, 무효 취소 해제. 요건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이거 잘 보세요. 자, 법률행위 했어. 법률행위. A가 B한테 부동산 팔았다. 매매에 따른 물권 변동은 어디로 간다? 이것은 여기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 이렇게 넘어갈 때는 상대방 앞으로 등기를 하여야 물권 변동. 이건 어디에 따라? 민법 186조에 따라. 무슨 얘기 알겠어요? 자, 그런데 이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이게 무효이거나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죠. 취소권 행사에도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져 버려요. 취소하면. 그 다음에 계약을 해제했다. 그럼 뭐 된다? 물권은 복귀됩니다. 복구. 이렇게 복귀될 때 어떻게 복귀된다는 거예요? 이거 민법 187조에 따라 민법에서 여러분 유인설, 무인설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등기 관련해서는 등기 없이 복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소 등기를 안 해도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물권은 당연히 매도인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인 상태에서 등기 안 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갖는 등기 청구권은 뭐라고 했지?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매도인이 무효 취소 해제 따라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뭐라고 배웠지? 물권적 청구권이다. 왜? 물권이 복귀됐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와 이거 무효 취소 해제. 그 다음에 분배농지 상환 완료했다는 농지분배. 이건 오늘날 별로 안 쓰는 거예요. 해방되고 나서 우리나라는 농지를 어떻게 했다? 유상분배 유상몰수. 알았어요? 적산재산 뭐 이런 것들 일제가 가지고 있던 재산들이 있지. 북한에서 다 무상으로 했지만 우리는 유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민들이 농지를 살 수 있는 돈이 있을까 없을까? 없었지. 그럼 어떻게 돼? 이걸 유상으로 해주되 경작에서 매년 일정한 돈을 갚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간 갚아라. 그럼 20년 딱 지나면 어떻게? 농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분배농지 상환 완료했다는 농지 취득. 분배농지 상환 완료했다는 농지 취득이야. 이것은 등기 없이 취득한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이건 거의 없어요. 이건 이미 다 옛날에 일어났던 거고. 그 다음에 혼동. 이거 시험에 잘 나와. 혼동. 민법에 나왔지. 민법 배웠지. 혼동. 이게 뭐 191조쯤 됩니까? 191조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혼동은 뭐야? 혼동.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면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등기 없이 소멸하는 거야. 다만 단서 제3자 권리 목적일 땐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를 들어서 A가 B한테 이 사람한테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 이 사람 전세권자야. 전세권자. 등기부에 나와 있어. 등기했으니까. 이 A는 소유자야.
이 부동산을 전세권자 사버렸어. 살 수 있지? 전세권 설정했다 집 샀어, 자기가 아파트. 그럼 소유자는 누가 됐어? B가 됐지. 그럼 B는 소유자면서 동시에 자기가 전세권자에 등기해 보니까 갑구에 가보니까 소유권자 B, 을구에 보니까 전세권자 B. 같은 사람이네? 같은 사람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일치하니까 전세권은 등기 없이 소멸한 거예요. 그럼 이거 등기부에 전세권 어떻게 될까? 물권 변동, 이걸 잘 이해해야 돼. 제가 아까 두 가지 비교해 준 거예요. 자, 물권 변동을 물어보면, 전세권은 물권 변동을 물어보면 이건 어디로 간다? 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 소멸했다. 그럼 이때 등기 절차를 물어보면 뭘 얘기해? 등기 절차. 전세권 등기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등기부에 직권 말소해? 등기관이 무슨 할 일 없어 직권을 이거 조사해서 말소해 줍니까? 등기관은 그런 거 함부로 안 해요. 특별히 등기관이 이러는 건 하루 종일 문 열고 앉아있다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한다 했지? 그냥 간다 했잖아요. 등기관이 열심히 일하고 가는 겁니다. 그날 하루 출근했잖아요. 아무도 안 오면 신청이 없으면 안 오면 그만이에요. 등기관은 알아서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혹시 등기관이 부지런해서 오늘 부동산 개업했더니 오늘 잔금 치른 날이야. 여기 세종 여기 조치원 등기소인가요? 이 등기소에서 등기관 연락이 왔어요. 오늘 잔금 치른 날입니까? 몇 시에요? 오후 2시입니다. 제가 2시에 서류 가지러 갈게요. 등기관이 그럴까요? 알아서 갖다 다 해주는 이런 거 없습니다. 필요한 거 신청했을 때만 움직여요. 신청 안 하면 등기관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렇다고 등기관이 직무 태만이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준비를 다 갖추고 앉아 있잖아. 신청하면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권이 등기부에 있다고 해서 이게 직권이냐 뭐냐 스스로 움직이느냐 등기관이 할 일 없어. 이거 직권을 말소해 주나요? 등기부에 나오는 전세권 무효가 됐어. 이거 소멸했어. 말소를 어떻게 해야 돼? 당사 신청해야 돼. 말소하면 누가 의무자야? 전세권자. 누가 권리자야? 전세권 설정자. 그럼 이 사람이 권리자 의무자 지금 몇 사람이야 지금? 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두 사람이 가는 거야? 단독 신청으로 말소. 단독 신청. 알았어요? 원래 말소 등기는 공동 신청이지만 혼동으로 한 말소 특수하게 한 사람으로 돼버렸으니까 단독 신청으로 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절차는 4개. 신청, 촉탁, 직권, 명령. 4 중에 뭐냐? 그 중에 신청 중에 단독 신청이라는 거예요. 물권 변동이 뭐야 이거? 물권 변동은 등기 없이. 알았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구분할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민법 공부가 조금 돼 있어. 즉 문제가 지금 뭘 물어봤느냐? 혼동은 물권 변동을 물어봤으면 뭐라고 해야 돼?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긴다. 등기 절차를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 단독 신청으로 말소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 변동이냐 등기 절차냐 요걸 구별해야 돼요. 사실은 문제에서. 제 말을 이해할 정도 되면 여러분 실력이 조금 있는 거고 무슨 헛소리를 떠들고 있나. 열심히 너는 떠들어라. 아직은 안 들어오네. 이러고 있으면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돼. 그래서 여기 민법 공부가 조금 돼가면서 여러분이 알아들 수 있는 말들이 나옵니다. 혼동, 그 다음에 멸실, 부동산 멸실. 부동산이 멸실됐다는 건 집이 화재로 전소됐어. 그럼 소유권 어디 간 겁니까? 소유권? 집이 전소했어. 소유권 어디 갔어요? 없어졌지. 이게 없어졌는데 부동산 멸실되면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 그 다음에 멸실, 그 다음에 부합, 또 재단법인 설립행위 이런 것들이 이건 민법에서 배우는 내용들인데 시험 범위는 안 들어갔을 거예요. 부합이나 재단법인 설립 시 출연재산의 귀속 시기에 대해서 다수를 팔렸다 그러면 등기 없이 물권 변동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 공유수면 매립이나 신축 건물, 그 다음에 요거 무효취소 해제 문제, 혼동, 이게 시험 문제 자주 나와. 자, 요거 그 다음에 무효취소 해제, 혼동. 요런 문제 나오면 어떤 것과 연결됐다? 등기 없이가 논점이야. 앞에 예시된 거 있죠? 상속, 포괄유증, 해사병, 수용, 판결, 경매 이런 것들이 지문에서 열거되고 있다. 지금 뭘 물어보는 거다? 등기 없이가 논점이야. 등기 없이. 이해되죠?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여러분들 181페이지부터 지금 183페이지까지 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등기 유효요건에 대해서 정리해 줄 겁니다. 책에서는 프린트본은 3페이지 피시고 책은 어디쯤 보시냐면 책에서는 이건 190페이지 펴보세요. 등기 유효요건 190페이지. 여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장에서 등기 유효요건. 이런 걸 이제
관념적으로 공부하면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례를 주고 제가 유유냐 무유냐를 설명해 줄 겁니다. 등기 유효권을 누가 검토한 사람 없어. 등기가 돼 있으면 된 거고. 그렇지. 이게 유효 등기냐 무효 등기냐 이거는 공부를 위해서 우리가 검토하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자, 만약 여기 부동산이 하나 있다. 이렇게 건물이 하나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A 소유 건물이다.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B한테 돈을 빌리고. 그냥 안 빌려주죠? 저당권을 설정했다.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을 하면 어떻게 하던가요? 이거는 아까 주된 계약이라고 해서 소비대차 계약이 있고 이에 따라서 담보 설정, 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도장 찍어야지. 이게 뭐야?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해.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거야? 민법 186조에 따른 물권 변동, 설정 계약. 법률행위죠. 그러니까 언제 물권 취득하는 거야? 등기했을 때. 그러니까 등기하려면 등기소에가 등기 신청하면 요 부동산 예를 들어서 이게 여기 세종특별자치 나성동에 있는 뭐 10번지 건물이다. A 소유 건물이야. 그럼 저 등기부에 가보면 여기 소유권 이외에 걸린 등기부 을구에 들어간다 했죠? 여기에 등기관이 저당권을 설정해줘요. 설정 등기 딱 해줘. 피담보 채권 액수가 얼마이고 저당권자가 누구인지를 써줍니다. 이렇게 등기해 놓으면 이 저당권은 효력이 발생해.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때부터. 이렇게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서 등기법 6조 2항에 명문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이 등기는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살펴보는 거야. 등기 효력이 있느냐? 이게 뭐다? 이게 등기 유효 요건. 유효 요건. 유효냐 무효냐? 이거 판단하려면 두 가지 검토하는 거예요. 첫째, 형식적 유효권을 살펴보고 형식적 유효권 요거 살펴보고 나아가서 두 번째, 실체적 유효권을 같이 본다. 형식적 유효권과 실체적 유효권을 동시에 충족해야 돼. 즉 형식적 유효권도 갖추고 실체적 유효권도 구비하면 등기는 뭐다? 이제 유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식적 유효권이 뭐냐? 자, 이건 첫째 보세요. 형식 유효권을 검토할 때 첫째, 등기가 존재하고 있어야 돼. 등기 존재. 등기가 존재해야 된다. 그럼 등기가 존재할 때 언제 존재하는 겁니까? 등기부에 이렇게 기록이 되면 존재하는 거야. 등기부에 기록이 됐을 때 기록이 되면 존재한다. 등기부 아무것도 없어. 그럼 유효냐 무효냐 판단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면 이 등기부에 기록하는 건 뭐라고 표현하냐면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등기부에 기록하는 건 효력 발생 요건이다. 그리고 무슨 요건 아니다? 효력이 존속되기 위한 요건 아니야. 효력이 존속되기 위한 요건은 아니다. 이 표현을 잘 이해해야 돼요. 등기란 효력 발생 요건일 뿐 무슨 요건이 아니다?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다. 따라서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면 저당권을 소멸합니까? 이거 저당권자가 채무자가 서류를 위조해서 말소해버렸어. 1번 저당권 말소 이거 지웠다고 보세요. 그러면 이 저당권 소멸했을까 안 소멸했을까? 예? 등기부를 말소했어. 소멸했을까 안 소멸했을까? 등기는 외관입니다. 외관이라고 했죠? 외관. 실체관계는 따로 있어요. 권리나 부동산이나 이런 실체는 여기 다 살아있어요. 실체관계, 이 실체관계를 반영하는 것이 이 등기야. 외관. 이게 여러분이 몸이라면 등기는 무엇이다? 옷이야. 몸에 맞는 옷을 입은 게 등기에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지난번에 등기 종류 같은 거 얘기해 줬을 거예요. 자, 몸에 맞지 않으면 옷을 샀는데 몸에 맞지 않아. 그럼 몸을 바꿔야 된다고 해서 옷을 바꿔야 된다고 했어? 옷을 바꿔 신발 샀는데 발에 맞지 않아. 신발이. 그러면 발을 바꿔야 돼? 신발 바꿔야 돼? 발을 자를 수도 없고 늘 수도 없고 옷을 몸을 살찔 수도 없고 빼기도 어렵고 물론 살도 빼고 입을 만해. 옷이 너무 이뻐서 살 빼고 입겠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등기에서는 있는 현상에서 볼 때는 뭐야? 먼저 즉시 할 수 있는 건 옷을 바꾸는 거야. 옷이 뭐야? 외관이에요. 그럼 옷을 태웠어요. 내가 학원에 공부하러 나왔더니 집에서 실수로 안 입는 옷인가 보다 집어던졌더니 불에 태웠어. 그럼 여러분 죽은 거예요? 안 죽었지. 그럼 어떻게 다시 사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야? 등기가 부적법 말소되더라도 저당권 소멸했어 안 했어? 몸은 그냥 있다면 실체관계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말소 회복 등기하면 돼. 왜 되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한다? 이유를 대야 돼. 등기는 뭐라고? 효력 발생 요건일 뿐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말소 회복하는 거예요. 만약 존속 요건이었다면 이게 말소면 효력은 소멸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걸 배웠어요, 여러분? 임대차에서. 민법 시간 배웠죠? 임차권을 대항 요건 배웠어요?
자, 임차권은 전입신고, 주택임차의 경우는 전입신고라면 이길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그러면 임차권 같은 건 등기 안 해도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만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다 유지해줘요. 근데 만약 주소를 빼버려. 주소를 뺐어. 이사 갔어, 딴 데로. 그럼 대항력 유지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왜 그래? 그거는 주소를 옮겨놓은 거. 주소를 보유하고 있는 게 뭐야? 효력? 존속요건이야. 존속. 계속 효력 유지되려면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거는. 왜냐하면 등기로서 공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특수한 방식으로 주소만 옮겨놓으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한 불확정한 상태에서도 일정한 힘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소가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 존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등기는 국가에서 관리해줘야 돼, 등기로. 이건 효력 무슨 요건이다? 발생요건. 존속요건 아니야. 이 표현을 잘 이해해야 돼.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 했어? 절차적 적법성을 보유해야 한다. 여기서 두 번째, 절차상 하자. 즉, 절차적 적법성을 우리가 같이 해야 돼. 절차적 적법성이라는 것은 등기관이 심사할 때 형식적 심사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각하사유가 몇 가지가 있냐면 29조의 각하사유가 총 11가지 있다고 했죠? 11가지. 11가지 각하사유 중에서 제1호와 2호 두 가지. 이건 절대적 요건이야. 무조건 지켜야 돼, 이거는. 1호 관할 위반 등기. 관할 위반. 관할을 위반했다. 그럼 당연무효입니다. 그리고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즉 등기상이 아니야. 이 두 가지는 사전에 발견되면 각하해야 돼요. 각하사유. 이건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것은 절대 요건이란 말이야, 이거는. 그래서 요거는 사전에 발견되면 각하해야 되는데 간과 잘못 봤다. 그래서 등기를 해줬어도 이 등기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당연무효다. 당연무효이므로 등기관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다 말소해버려. 여기. 자, 이거 법률 규정이 있잖아요.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직권 말소하는 거, 이런 경우. 그리고 이해관계에는 말소해주세요 라고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29조 1호, 2호 위반, 관할 위반 등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이 두 가지는 절대적 요건이므로 절차상 반드시 지키고 있어야 돼, 이거는. 간과 잘못 봐서 등기하더라도 아무 효력이 없고 직권 말소하고 이의 신청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하사유 11가지 중에 몇 가지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 두 가지 꼭 지켜야 돼요. 세종등기시로 가야 되는데 천안등기로 등기했어요. 효력이 있다 없다? 아무 효력이 없어. 저 조치원과 전이 쪽에는 건물, 토지를 등기하려고 봤더니 가까운 쪽이 천안이 가까워. 자기 천안 가봤어. 그랬더니 등기관이 전날 술을 먹는다 그냥 받아주네. 등기해버렸어요. 효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원래는 각하해야 되는데. 또 공사업자가 돈을 못 받아가지고 등기소 가서 밤새 고민하다가 등기해주세요. 무슨 등기해줄까요? 유치권 등기 좀 해주세요. 등기관이 그날 또 술 먹고 나서 그래 알았어. 딱한데 유치권 등기해줄게. 등기해줘봤어. 유치권 등기할 수 있는 권리입니까 아닙니까? 등기상 자체가 아니야. 2호 위반. 아까 뭐라고 했어요? 등기해줘도 당연무효. 직권 말소 이의신청.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두 가지는 무조건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 더 검토하는 것이 중복등기 아닐 것. 이거는 과거에는 여러 가지 설명했었는데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 거였어요. 법무사 시험이라면 모르지만 중개사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 건데 재작년인가 한번 또 나왔어요. 어려운 건 아닌데 이 중복등기에 관련돼서 중복등기란 건 뭐냐면 부동산이 하나면 등기부 몇 개 있어야 돼? 예? 1부동산 물적 편성주에 부동산 하나면 등기부 하나 있어야지. 실수로 부동산 하는데 등기부 2개 만들어진 거야. 2개. 그때 이걸 뭐라고 한다? 중복등기라고 그래. 그럼 중복등기는 이 중복등기는 원래 나중에 만들어진 것. 첫째 부동산이 하나다. 그러면 등기부 하나 만들어. 즉 선등기 기록이 만들었다면 나중에 또 만들었다. 후등기 기록 또 만들었어. 그러면 나중 만드는 게 이게 효력이 없는 거예요. 원래 이걸 받아주면 안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차법서를 따라서 선등기 기록이 유효고 후등기 기록이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폐쇄시키는 게 일반적 폐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 원리예요. 근데 등기 규칙 조문에 가면 등기 규칙에 보면 제4장에 가면 여기 조문이 한 10여 개가 있어요. 이건 등기 규칙엔 토지 중복등기 정리, 토지에 대한 중복등기 정리는 등기 규칙에 명문으로 나와 있고 건물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명문 규정이 없어. 그래서 이거는 등기 예규를 만들어서 등기 예규로서 정리합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예규, 규정에는 토지에 관련된 규정이 다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태도는 다 절차법설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 등기 기록이 유효, 후 등기 기록이 효력이 없기 때문에 폐쇄시키는 방법. 특히 건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더 절차법설을 따라서 후 등기 기록에 다른 소유권 이외의 등기가 있어서 전부 다 이쪽 옮겨놓고 이걸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거는 원래는 중개시험법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옛날에 이것까지 언급했었는데 문제도 얼마 안 되면서 여기까지 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전됐어도 요것만 하면 토지에 대한 명문규정이 있다? 없어. 등기 규칙에. 건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뭘 만들었다? 예규를 만들어. 규정이 없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중복 등기 정리 절차만 부동산 등기 규칙에 규정이 있어서 4장에 가면. 자, 이렇게 내용을 알고, 그 다음에 실체적 유효권이라는 것은 첫째, 실체 유효권은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실체 관계가 존재한다. 등기하려면, 자, 껍데기는 외관이 이렇게 존재하고, 실체 관계로서 뭐가 있어야 하냐면, 첫째, 실체 관계라는 건 뭐예요? 실체 관계가 존재한다. 쉽게 얘기하면, 이게 있어야 돼. 즉, 객체인 뭐가 있어야 돼? 객체? 부동산이 존재해야 돼.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자체가 없어. 그럼 잘못된 등기지. 부동산이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명의자, 등기 명의인, 주체인 명의자, 이런 사람이 존재, 법인이든 자연이든 명의자가 존재해야 돼. 그 다음에 물권행위, 유효한 물권행위. 얘가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법률행위 했으니까 권리가 있어야 되고, 권리의 양과 질과 양이 다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실체 관계는 부동산과 등기 명의 있어야 되고 유효한 물권행위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뭐라고 표현했어? 여기 등기와 실체 관계는 부합해야 돼. 일치해야 된다. 여기 등기하고 뭐가? 요 실체 관계가 부합해야 돼. 부합. 일치 딱 해야 돼. 이게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객체가 안 맞으면, 크게 보면 객체가 안 맞아. 그럼 이 등기는 효력이 없어. 무효입니다. 그럼 주체가 안 맞아. 주체가 불일치. 이것도 효력이 없어. 이것도 무효야. 근데 권리의 이 양적 불일치하고 질적 불일치, 요거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세 번째가 바로 뭐냐? 권리가 불일치하더라도 이건 무효라고 써놨지? 즉 질적 불일치야. 이거 권리 불일치. 권리가 안 맞는다. 이건 질적 불일치. 이것도 효력이 없어. 근데 나머지는 이건 객체도 일치하고 주체도 일치하고 권리 종류도 다 맞는데 양만 안 맞아. 이걸 양적 불일치라고 그래. 양적 불일치. 요 양적 불일치는 이것은 판단 기준이 두 가지 나눠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객체가 안 맞는다는 것은, 자, 아까 요런 등기가 여기, 자, 이 저당권 등기가 돼 있다고 보세요.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요거는 형적 유효권 등기가 존재하고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절차상 하자가 없었어. 등기관이 심사했더니 29조 관할 위반 등기나 그 다음에 등기상이 아닌 때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이 등기 해줬단 말이야. 하자가 없어요. 그 다음에 중복 등기 아니야. 부동산에 등기 2개 만들어 있지 않아요. 외관상 아무 문제가 없지. 그 다음에 실체 유효권을 검토합니다. 실체 관계가 존재해야 돼. 객체, 부동산이 현존하고 있어요. 이거 현존. 이거. 그 다음에 주체, 명의자들 다 있어. 이 사람들. 그 다음에 권리 종류, 저당권 등기 당연히 유효한 등기야. 자, 그럼 설정 계약을 했지. 물권이 설정 계약. 여기 계약을 했단 말이야. 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도장 다 찍어놨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일치해야 된다? 실체 관계와 당사 실체 관계가 외관이 상호 어떻게 돼? 일치해야 돼. 일치. 객체, 표제에 있는 부동산 여기 10번지와 여기 등기부에 10번지 딱 맞아야 돼. 근데 등기부엔 10번지 등기부라고 했는데 이건 실제는 뭐야? 여기 10번지 건물인데 등기부는 11번지에다 해놨어. 효력이 있다 없다? 없지. 당연히 11번지 등기부에 등기해봤자 효력이 없어. 물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그럼 주체, 만약 저당권자가 B인데 여기 보니까 C 앞으로 등기해놨어. 계약서는 B인데 효력이 있어 없어? 없어. 효력이 주체가 안 맞으니까. 근데 주체도 다 맞아. 근데 권리 종류, 저당권 설정 계약인데 등기부에 보니까 전세권 등기해줬어. 효력이 없어. 권리가 안 맞으니까. 근데 저당권도 다 맞아. 근데 뭐야? 양적, 양이 안 맞아. 양이 안 맞는다는 건 뭐야? 여기 물권적 합의는 저당권 설정 계약은 1억만큼 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등기부에 얼마 있어야 된다는 거야? 1억 딱 맞아야 된다. 양이. 물권의 양이나 등기 양이 딱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맞으면 나머지는 다 이게 안 맞아. 안 맞는다는 건 뭘까? 등기부에 2억으로 돼 있다는. 여기 보니까 2억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양적 불일치지. 2억으로 돼 있다는 건 등기가 더 크거나 거꾸로 적어 7천만 원밖에 안 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양적으로 다 맞아야 되는데 양적으로 불일치가 생기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바로 양적 불일치 문제야. 이해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양적 불일치해서 이런 경우는 1억만큼 하기로 설정계약에 합의했는데 등기부에 2억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실체관계라고 했어요? 아니면 등기라고 했어요? 실체관계. 당사 합의가 중요한 거예요. 이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이건 몸이고 이건 뭐라고? 옷이야, 옷. 자, 그러면 실체관계가 1억만큼 하기로 합의했으면 등기도 얼마큼 있어야 된다? 1억만큼 딱 맞아야 돼.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더 커. 이렇게 해서 등기부에. 그럼 2억만큼 효력이 있는 거 이거? 얼만큼? 공통 1억만큼. 즉 물권행위 양만큼 유효. 자, 등기양이 이건 뭐야? 등기양이 이건 물권행위 양, 이건 등기양. 등기양이 더 클 때는 얼만큼 유효하다고? 물권행위 양만큼 유효한 거예요. 자, 그림 잘 보세요. 실체관계 물권행위가 1억만큼 해서 등기가 2억으로 돼 있어. 그럼 얼만큼 유효하다고? 1억만큼. 이게 뭐라고? 물권행위 양만큼 유효. 거기다 써놓으세요. 등기양이 물권행위 양보다 클 때는 뭐라고? 물권행위 양만큼 유효. 근데 반대로 돼. 이렇게 됐어. 요거 이렇게 된 건 언제야? 요거는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반대로. 자,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그림을 표시하면, 자, 물권적 합의는 1억만큼 했어. 그럼 1억만큼. 요만큼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등기도 얼만큼? 1억만큼 돼야 되지. 근데 옷을 사는데 보니까 옷이 몸을 덮지를 못해. 덮다가 부족하네 이렇게 해? 옷을 샀는데 가슴밖에 안 덮어. 그러면 그 옷을 입어야 돼? 입지 말아야 돼? 애매하지? 이제 겨울에 하면 안 입으려고 했더니 이제 사실 날씨가 더워지니까 배꼽티로 한번 입어볼까? 이런 사람도 가끔 나와.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원리가 적용한 이게 기준이 달라요. 일부 무효범. 여기는 없잖아, 등기가. 즉 일부가 없어. 일부 무효. 일부 무효 법률 적용한다는 거야. 그럼 민법에서 일부 무효 법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일부 무효란 말 들어봤지? 예, 일부 취소 뭐 이런 거까지 판례 배웠을 거예요. 중요한 거니까. 일부 무효 법률 적용하는 거야. 일부 무효 법리가 뭐예요? 일부 무효 법리가. 원칙, 전부 무효 원칙이라고 했지? 사과를 샀더니 사과를 먹으려고 봤어요. 쉽게 사과 하나를 먹으려고 샀어. 사과처럼 보여요? 아까 우리 또 하도 추상적인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딱 그 계란, 달걀 금방 알아맞히네. 이건 사과처럼 보여 안 보여? 사과를 사려고 보니까 너무나 색깔이 좋아서 샀어. 근데 요새는 색깔만 좋지 속은 썩은 것도 많아요. 그래서 먹으려고 봤더니 속이 이렇게 썩어 있어. 이만큼 썩었어, 이만큼. 그럼 이 사과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일부가 썩었어. 그럼 먹으면 돼 안 돼? 정상적이라면 먹지 말아야지. 새 거로 바꾸든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배가 고파. 그럼 어떡한데? 그런 사람은 나는 썩은 부분 발라내고 여기만 먹을게 하면 돼 안 돼? 되지. 이게 뭐야? 일부 무효법리. 일부가 썩었으면 전부 썩은 거 똑같아. 근데 썩은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 인정될 때 남은 나머지 부분만 먹겠다 그러면 먹으면 되는 거지. 이게 뭐 문제될 게 있어요? 이게 뭐라? 일부 무효법리. 이게 뭐야 이게?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일부 썩었으면 전부 썩은 게 원칙이다. 그렇지만 뭐야? 요 썩은 부분이 없더라도 나머지 부분, 안 썩은 부분만 먹겠다면 먹어라. 이게 바로. 그래서 요런 경우는, 자, 요런 경우 등기양이 더 적을 때는 전부 무효가 원칙이라는 건 뭐야? 일부 무효 법리를 적용한다. 일부 무효 법리를 적용한다. 이해되죠? 거기 전부 무효 원칙 이렇게 써도 되고 민법 137조 적용해도 되고. 그럼 무슨 얘기야? 이걸 현실적으로 여기다 비유하면 이게 보니까 7천만 원밖에 안 됐어. 그럼 뭐야? 이 등기는 전부 무효가 원칙이니까 무효이득이면 어떻게 해? 말소하고 새로 설정하면 돼요.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설정했는데 보니까 요게 곧바로 하고 나서 이 순위로 난 이 확인도 안 해놨더니 여기 근저당권이 또 하나 들어왔어. 1억짜리가 시가. 그럼 뭐야? 이거 말소하면 얘가 선순위 올라가 버리지. 그러니까 이건 그냥 말소하지 않고 유효성 인정하고 추가로 헐겠다. 이렇게 하면 해도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요 말 뜻이 그런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분들은. 자, 그래서 등기의 양적 불일치 문제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양적으로도 일치해야 되지만 이게 안 맞을 때는 등기양이 더 클 때는 물권행위 양만큼 유효하고 등기양이 더 적을 때는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즉 일부 무효 법률을 적용한다. 알았죠? 자, 여기까지 좀 시대. 지금 이 유효권을 원칙을 지금 실제 시험에서 이 원칙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좀 쉬었다 할 원칙이 완화가 더 중요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유효권 두 가지가 있다 했죠. 지금 형식적 유효권과 실체적 유효권을 구비해야 된다. 이 얘기는 형식적 유효권이 결여해서 그럼 무효입니다. 볼 것도 없어. 근데 이건 갖춰졌어. 근데 실체적 유효권이 맞지 않아요. 그럼 무효입니다. 유효가 되려면 둘 다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양적 불일치만 특수하게 본 거예요. 그러면 이 요건을 형식적 유효권과 실체적 유효권을 엄격하게 따질 거냐, 판례가 이것을 누그러뜨려서 완화해서 따질 거냐에 대해서 판례는 완화시킨다. 왜냐하면 등기에 공신력도 없는데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해서 다 무효로 돌려버리면 거래관계가 혼란이 생겨요. 그러니까 원칙을 갖춰야 되겠지만 엄격하게 따지 않고 완화해서 해석하는 게 세 가지가 나와. 그게 보다 중간생략 등기 문제와 등기 원인을 사실과 다르했었을 때 문제와 무효등기 유효 문제, 이 세 가지. 이건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판례들이에요. 알았어요? 이 세 가지는 조금 쉬었다가 설명할 겁니다.